안녕하세요. 이해란TV 이해란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을 했고 이에 대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김정은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북한을 향해 경고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제출해서 오는 11일에 표결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안 지지를 위해서 각국의 정상들을 상대로 전화 외교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제죠.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그 긴급 회의를 통해서 더 이상은 안 된다. 미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은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언급이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하거나 또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고수할 경우에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류제이라고 하죠.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헤일리 대사는 북한은 불량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은 북한과 거래를 함으로써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핵도발을 돕는 모든 국가를 들여다볼 것이며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안을 마련해서 유엔 안보리에 제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상임 이사국들의 그 회람과 논의를 거쳐서 늦어도 11일에는 표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 제재안의 내용은 대북 석유 공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북한의 섬유 수출을 차단하며 북한에 대한 관광을 제한하고 북한 근로자들의 인력 수입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참수 작전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대북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가지 옵션이 있겠죠. 여러가지 옵션이 있겠는데 먼저 경제적 압박을 가한 다음에 실패했을 때는 군사적 군사적 옵션을 실행한다는 것이 그 미국의 대북 전략의 원칙이 될 것인데요. 거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김정은 참수 작전입니다. 김정은을 참수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미국의 군사적 그 옵션에 의해서 참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참수 부대를 투입해서 참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 내부에 어떤 그 김정은을 암살할 수 있는 세력들을 동원해서 참수를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옵션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미국은 어떤 옵션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서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김정은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발될 경우에 군사적 옵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옵션을 실행할 경우 그로 인한 미국과 동맹국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서 회의적인 그 시각을 보내는 그 국가들도 있는데요. 특히 뭐 대한민국이 좀 거기에 하나겠죠. AP통신은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 본토 공격 ICBM 확보에 접근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옵션은 나쁜 상황에서 더 나쁜 상황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문제 해결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군사적 옵션 카드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그러면서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폐기함으로써 새롭게 조장된 한국과의 불화와 대북 강경책에 계속 반대해온 중국, 러시아 때문에 대북 제재 추진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력이 더욱더 제한적인 상황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미 FTA 폐기설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손실이 더 많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한국의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그 각자의 주장이 뒤바뀌고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국 경제는 상당히 위험한 줄다리기에 들어섰다는 것이지요. 미국은 일단 대북 섬유 금수 조치 등 내용을 담은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해서 북한을 고사 직전까지 밀어붙인 다음 대화 테이블로 유도한다는 외교적 해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행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아베 신저 일본 총리는 오는 7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북 압박 협조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재와 압박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군사적 옵션밖에 없는데요. 군사적 옵션에는 김정은과 그 주요 지휘부만 제거하는 참수작전과 영변 핵시설과 주요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 및 발사장만 타격하는 예방전쟁, 그리고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해서 점령하는 선제 타격 및 절멸적 전쟁 등의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옵션에는 북한의 반격으로 인한 한국과 일본, 나아가 미국의 피해가 동반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AP통신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된 접경지대에 그러니까 휴전선 지대에 엄청난 군사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비역 미 육군 장성인 마크 허틀링이 CNN에서 우리 미국은 항상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보기 흉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옵션 회의론자들 사이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야 할 시기인지도 모른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는데요. 이런 그 회의적 시각을 가진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인정하자고 하는 이런 나약한 회의적 시각을 가진 자들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이 중단되지 못했고 지금까지 꾸러져 왔고요. 그런 결과가 오늘날 김정은의 배짱을 키워줬다는 것이 북한에서 살다 온 저의 주장입니다.
1992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겠다고 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절대로 말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북한의 김정일은 북한 주민들에게 말했죠. 조선이 없는 지구는 생각할 수 없다. 지구를 깨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 덜렁거리는 그러니까 빈 달구지는 소리가 열어나다는 말처럼 북한은 그때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소리만 열어냈을 뿐입니다. 그때의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 핵기지를 폭발시켰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도 없었을 것이고 북한 주민들은 조금이나마 더 빨리 자유의 물결에 합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햇볕 정책으로 주장되는 김대중 정권의 대북 포주기 정책이 없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북한의 핵실험이 지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98년부터 실행된 금강산 관광과 대북 포주기, 대북 지원을 골자로 하는 햇볕 정책 때문에 김정일은 위기를 이겨내고 핵 개발에 착수할 수 있었고 그 위기를 넘은 결과 김정은이라고 하는 회계망측한 괴물 정권을 탄생시켰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공산왕조 세습 체제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대북 지원 햇볕 정책으로 인해서 북한은 2003년도에 NPT를 탈퇴하고 2006년 10월에 드디어 1차 핵실험을 감행하게 된 것이죠. 이 2006년은 노무현 정권 당시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가 조달됐죠. 그 결과 북한의 핵은 날이면 날마다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은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괴물 무기를 만들어냈고 ICBM에 장착해서 이제는 워싱턴 DC까지도 넘보는 그런 상황에 온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핵이 발전되게 된 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는 대한민국 대통령들과 그 정부의 햇볕 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이라고 하는 대북 포주기 정책도 한몫했지만 미국의 좀 비겁한 군사적 옵션을 두려워하는 회의론자들의 이 입김도 많은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전당대회 때 작년 2016년 7월 전당대회 때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의 노예들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제거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하신 그 공약을 꼭 지키셔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공산왕조, 세습, 독재 체제를 지켜주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핵은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살아있는 한, 김정은과 김정은의 공산왕조 로얄 패밀리들이 존재하는 한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을 확실하게 알고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만이 김정은과 그 로얄 패밀리들, 그 하수인들을 제거하는 것만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체제를 갖출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결국 미국의 평화와 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일본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미국의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공산왕조 체제이고, 이 공산왕조 체제를 보호해주고 지금까지 지탱시켜 와준 그러한 세력은 바로 중국의 공산당 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산당 세력들이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까지도 흔들어서 공산주의 체제로 변형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노골적으로 시행하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집단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많은 애국 진영의 자유진영의 인사들이 처벌을 적폐 세력으로 낙인되어서 지금 엄청난 처벌을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까지 확장된 북한의 공산왕조 세력이 중국과 야합을 해서 미국을 공격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류는 엄청난 재앙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김정은 정권과의 이 싸움에서 비굴하게 대화라는 옵션을 선택하거나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공산주의 쓰나미가 일본을 넘어서 미국을 덮치지 않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월남에서 월맹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후퇴했던 그때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미국 정부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한시바삐 하루빨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지혜롭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셔서 한반도에서 공산왕조 체제를 제거함으로써 북한 땅에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수립이 되어서 북한 주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부의 인권을 누리면서 개인의 자유권과 사적 재산권을 보호받는, 그래서 영원히 지속 가능한 생존권과 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탈북자 3만 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말 정의로운 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결의에 차 있으며 미국 국민과 또 미군과 주한미군과 함께 이 정의로운 전쟁에 동참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